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반장 김무석입니다. 네, 오늘 수능의 옵션 만기일에 좀 복잡한 시장이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양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가 막판에 상승폭을 조금 줄여서 아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요즘 시장은 좀 순환매가 살아있는 분위기라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글쎄요, 조금 나쁘지 않은데 하는 분위기 아닐까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또 궁금한 종목 업종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도 시장 이야기 준비해놨고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상담 신청 방법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부터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어서 종목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진짜 주식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종목 고충 함께하고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지금 안내되고 있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파라나파라나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상담 신청 기다려보면서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준혁 파트너 그리고 임종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자, 두 분이 한 분은 반도체, 네. 그리고 2차 전지, 또 한 분은 또 바이오 쪽 해서 네. 워낙 그동안 좀 좋은 종목을 많이 소개시켜 주신 분이라서 오늘 아마 두 분께 들을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목요일 팀 기다리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섹터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반장님 말씀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어가면서 순환매가 말 그대로 조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ABL 바이오가 시장을 좀 깜짝 놀라게 하면서 바이오 쪽 오늘 좀 센티가 좀 바뀐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4분기는 또 전략이 중요하니까요. 네, 자, 사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바이오가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었던 모습인데 네. 11월 들어서 바이오가 좀 고개를 들더니만 특히 어제부터 일단 ABL 바이오가 일단 뭔가 축포를 먼저 쏜 것 같긴 한데 바이오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임종혁 대표님, 예. 바이오 쪽 예. 어떻게 할까요? 바이오주 내에서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ABL 바이오가 압도적 1등 종목으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이제 그랩바디 B라는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면은 뇌혈관 장벽 투과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파마들이 러브콜을 보낼 것으로 예상했는데 세계 최고의 빅파마 중에 빅파마인 일라이릴리가 동사의 그랩바디 B 기술을 이용해서 차세대 뇌질환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하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급부상하면서 ABL 바이오가 대장으로 등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일라이릴리가 또 전에는 올릭스의 기술을 이제 이전받았거든요. 네. 올릭스는 그 질병 유발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RNA 간섭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랑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일라이릴리가 기술을 사간 그런 기업들이 아주 핫한 종목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세대 당뇨병 치료제, 차세대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약효 지속형 플랫폼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이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는 한미약품, 펩트론 같은 기업이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인벤티지랩도 약효 지속형 플랫폼 기술 갖고 있고요. 그리고 반감기가 이제 긴 차세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 중에서 에이프릴 바이오도 멋진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바이오 의약품, 정맥 주사제형 바이오 의약품을 SC 제형으로 이제 변경시킬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알테오젠도 신고가 돌파가 지금 임박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콘주얼이라는 ADC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 출시 ADC 신약보다 안정성이 더욱더 이제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ADC 신약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콘주얼이라는 멋진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도 메이저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를 통해서 의료 영상을 분석하고 그리고 면역 항암제의 반응성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루닉 같은 기업들도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 이전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을 가진 종목들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바이오 상승에 살짝 가려진 것 같긴 네. 하지만 또 2차 전지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개별 이슈로 좀 보자면 포스코홀딩스도 리튬 가격이 지금 역대급으로 좀 내려왔지만 오히려 투자를 좀 과감하게 진행하는 소식이 있었죠. 네, 자, 아무래도 10월 달만 하더라도 2차 전지 분위기가 상당히 좀 뜨거웠었는데 네. 요즘 11월 달에 좀 쉬고 있어요. 이걸 좀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긴 한 것 같은데
자, 우리 강준호 대표님이 네. 10월 달 뜨기 전부터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좀 이게 견주한 조정으로 봐야 될까요?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또 뜨기 전입니다. 아, 예전하고 분위기 비슷한데요. 네. 오늘 그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일부 종목군들이 이미 다시금 바닥을 좀 잡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여서 그 이제 눌림목이 이제 끝나는 그러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2차 전지가 잘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긴 합니다. 이번에 이제 글로벌로 이제 전기차 증감률을 보게 되면 또 한 20% 이상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물론 북미에서는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기차의 수요 자체는 향후에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까지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세제 혜택 부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일단 그 전기차 판매량의 전체적인 판매력이 좀 증가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만간 FSD 부분을 이제 상용화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GM의 볼트가 지금 미국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마 국내에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GM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정밀 지도를 자사 돈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네. 이 얘기 자체는 자율주행이 또 가능하고, 자율주행이 된다는 얘기는 전기차 판매량이 또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본격화되는 부분에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부분의 어떤 모멘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역시 뭐 로봇 부분입니다. 우리가 로봇이 이제 돌아다닌다라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이 로봇의 손 부분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근데 로봇은 그러면은 전지가 없이 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로봇에도 2차 전지가 일단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2차 전지의 확산 부분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AI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ESS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짓는다, SMR을 짓는다, 뭐 태양광을 더 짓는다, 풍력을 짓는다. 이번에도 뭐 우리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고려 원전 같은 경우에도 중단했다가 다시금 재가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전기가 부족한데, 그러면 전기를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또 ESS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 조금 쉬어갈 때는 항상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반 충분히 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자율주행 로봇 ESS까지 많은 이슈들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바이오와 2차 전지 얘기 나눠봤고요.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오늘 코스피의 수급 변동이 좀 막판에 컸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마지막에 이제 1조 원 정도 확 이렇게 들어온 부분인데요. 사실 11월 들어서 계속 조금 매도를 했던지라 반갑기는 한데도 원화 약세를 생각하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 외국인들 순매도가 주간 기준으로 7조 2천억, 네. 그러니까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뭐 오늘은 일단 뭐 옵션 만기라서 약간 변수가 있었고요. 최근에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오르다 보니까 시장이 이것 때문에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뭔가 걱정해야 될 건 없을까요? 저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만 돌파하지 않는다면은 좀 투심은 긍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뭐 갑자기 위로 1,500원 돌파하면서 막 미친 듯이 급등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네. 갑자기 원달러 환율이 급락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 환율이 희한하게 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우상한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서학개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서학개미 분들이 미국 주식을 너무 사랑해요. 네. 그래서 미국 주식에 너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 증시로 귀환을 하면은 원달러 환율에 이제 상단이 잡힐 것 같고, 그리고 연준의 이 금리 정책을 이제 고려해 볼 경우 한국의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의 어떤 스프레드는 축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달러가 분명히 약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저는 도래될 것 같고, 그때 또 외국인들은 또 환차익을 노리고 또 열심히 한국 증시에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뭐 원달러 환율의 임계치를 약간 좀 넘기면 또 우리 그 당국의 또 안정화 조치도 이제 상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현재 시점에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은 피크아웃하고 안정화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래도 안정이 될 수 있겠다. 임종혁 대표님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혹시 강준혁 대표님도 뭐 관련해서 주실 말씀 좀 있으실까요? 일단 우리 시장은 기본적으로 우리 IMF 이후로
외국인이 사주지 않으면 시장이 지수가 오르지 못하는 네. 그러한 모습을 좀 많이 보였는데 최근의 흐름은 조금 묘합니다. 외국인이 그다지 많이 사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일단 좀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에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는 통화가 두 통화가 있는데 하나가 엔하고 네. 하나가 원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엔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금리가 어차피 12월 아니면 1월 달 정도에는 오른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일단 뭐 엔화가 이제 약세로 가는 요인 자체도 사실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GDP 성장률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우상향을 시키고 있는데 통화가 약세로 간다.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하죠. 두 나라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면 아마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투자. 물론 이제 여기서 1,500억은 물품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하고 2,000억 중에서 이제 200억씩 이제 1년에 제한을 둬서 투자한다. 이 부분이 일단 있는데 미국에 이 자금을 투자하는 나라 두 나라가 환율이 전부 다 약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거의 뭐 관계가 없다. 사실 이제 200억이라고 하면 우리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의 한 5% 정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환이 움직이는 부분을 따져봤을 때 그 부분의 한 4.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미한 건 맞습니다만은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갑자기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한 번에 돈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한국과 일본에 동시에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자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얘기했던 것처럼 환이 영향이 거의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는 환율이 좀 빠르게 강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반도체의 중심에 서 있고 그다음에 전력 부분의 중심에 서 있고 조선의 중심에 서 있고 바이오의 중심에 서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굉장히 급하게 팔지는 또 못하는 그래서 지수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이 지금 보면은 거의 이제 박스 정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장막판에 굉장히 좀 강하게 매수를 했는데 이건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네. 제가 지금 걱정을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뭐 1,450원 이런 수준은 아니고요. 이전에 계속 고점을 잡았던 게 1,490원 언저리가 됩니다. 86원 언저리인데 지금 거기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는 단기적으로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원화 약세는 1,490원이 돌파가 되지 않으면 거의 시장이 그 외국인들이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시장은 오르는 그러한 모습은 나올 수 있다. 단지 1,490원이 돌파가 되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화와 시장의 흐름, 뭐 구조적인 부분 잘 또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뭐 1,500원, 1,490원까지 가지 않는 이상 뭐 흐름에는 문제가 크게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지금부터는 진주 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진짜 주식도 살펴봐야겠죠. 오늘의 진주반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리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임종혁 대표님 나오시면 셀트리온 여쭤봐 주세요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참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정말 오랫동안 쉬었는데 뜬금없이 셀트리온을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이 무거운 종목이 가긴 가겠어요.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번 주 분위기 좋아요. 네. 자,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AS 한번 할까요? 예, 뭐 셀트리온 뭐 스토리 분석은 뭐 저번 시간 때 충분히 했으니까 차트 분석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지금 의미 있는 저항선을 돌파했습니다. 19만 원 돌파하기 정말 어려운데 과거에는 19만 원 돌파 후 안착 실패해서 하락 전환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19만 원 근처도 못 가고 빠진 경우도 많았고 근처까지 갔다가 저항받고 밀렸는데 이번에는 19만 원을 시원하게 이제 거래 실린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간 흔들림이 있더라도 19만 원 위에서 거래가 되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고요. 19만 원 뭐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차익실현 매물 나오면요. 그래서 1차 지지선 19만 원, 2차 지지선 18만 5천 원으로 설정하시고 제가 설정해드린 이 더블라인 위에서 안착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작년 1월 2일 장중 최고점인 22만 원대를 향해서 이제 가거나 그 가격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은 공매도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공매도 쇼 커버링이 이제 본격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운의 추가 슈팅 드라마도 충분히 전개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우리 또 루니 씨 오늘 좀 갑자기 빠져서 맞아요.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점검 좀 하고 갈까요? 예. 원래는 LG화학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루닛이 빠지니까 빠진 종목도 봐야 될 것 같아서 자, 루닛은 오늘 시장 안에서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일단 있었는데 사실 루닛은 이제 턴어라운드를 한다라고 하는 시점 자체는 2027년으로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차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차트를 한번 보면 이전에 루닛이 13만 4천 원까지 올랐던 종목이 지금은 주가가 4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고점을 보더라도 한 8만 4천 원 정도 되는 주가였는데 이 부분이 지금 4만 원 언저리까지 내려와 있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라든지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요연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어떤 협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모멘텀을 일단 가지고 실적보다는 먼저 우리가 주가 바닥 부분부터 한번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해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돌파를 하는데 네. 돌파를 했을 때 조정을 받는 다음에 어디까지 조정받을까를 미리 알 수 있는 게 추세선이 되겠죠. 추세선 두 개를 꺼보니까 여기가 반등 포인트다, 그렇죠? 그거 일단 확인을 하시고 이번 부분에 주가가 오늘 급하게 하락을 했는데 어디서 반등을 했나요? 아직까지 흐름 자체가 깨지지 않았다. 일단은 추세선에서 반등을 일단은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팁으로 원래는 유튜브에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냥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 거래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거래가 많을 때는 차트에서 거래를 찾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빠질 때 위에 거래가 터지는 경우가 있고 아래에 거래가 터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루닛은 여기가 거래가 가장 많이 터져 있고 거래 터졌던 가격권 안에 지금 주가가 살짝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가격권에서 46,000원 넘었으면은 빠르게 급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등 그 포인트를 일단 벗어나지 않았고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내일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또 빠진 종목이지만 리뷰를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이번 주에 주목하시는 종목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번 주 주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산타랠리를 이끌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부탁드렸는데요. 자, 강준혁 대표님은 LNF 가져오셨고요. 임종혁 대표님은 포스코 퓨처엠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공교롭게도 두 분 모두 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이에요. 우리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인데 뭔가 좀 연말에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뜨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포스코 퓨처엠부터 좀 들어볼게요. 예, 포스코 퓨처엠은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양극재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경쟁사랑 비교해 봤을 때 차별화된 요소가 있는데 이 포스코 그룹 소속 기업을 통해서 핵심 광물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 조달된 광물을 통해서 포스코 퓨처엠이 직접 전구체를 이제 생산을 하고 그리고 또 전구체와 리튬을 이제 섞어서 양극재를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전구체 쪽에서도 돈이 나오고 그리고 양극재 사업에서도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전구체 내재율이 아직은 미흡합니다. 왜냐하면은 광양에 있는 전구체 생산 기지가 완공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동률도 높지 않고 수율 문제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내년 정도 되면은 가동률도 올라가고 수율도 올라가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생산 능력을 확대시키겠죠. 그러면 전구체 내재화율이 확 올라갈 겁니다. 기존에는 이제 중국산 전구체에 의지합니다. 대한민국 양극재 기업은 사실상 양극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구체를 중국 기업으로부터 수입을 했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자체 제작한 전구체로 양극재를 양산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등의 이제 고품질의 양극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경쟁사랑 비교해 봤을 때 원가율이 상당히 좀 우수하다. 원가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음극재 시장은 사실상 중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또 천연 흑연을 가공해서 음극재를 이제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음극재 사업 부분에 대한 가치도 이제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안에서 중국산 비중이 이제 줄어들 때 그때 이제 음극재 사업 부분에 대한 가치도 부각될 수 있고 또 동사는 또 실리콘 음극재 개발에도 진심이고 그리고 또 포스코 그룹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뭐 추가적인 뭐 신규 고객사를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도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포스코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성장판이 가장 화끈하게 열려 있는 기업은 동사이기 때문에 네. 동사는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요즘 뭐 2차 전지주의 다 힘듭니다. 이 포스코 피처엠 지난해 순이익 기준으로 2천억 적자를 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올해 한 400억 정도 흑자 전환한다고 하고요. 내년에 한 700억, 내후년에 한 1,800억 정도 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분위기는 살아나고 있는데 다만 또 어쨌든 간에 현재 지금 주가는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400배고요. 네. 내년 실적 대비는 300배고 네. 내후년 실적 대비 100배라서 일각에서는 야 그래도 비싼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네. 팽팽하다라는 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LNF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 뭐 비슷한 그림일 것 같은데 네. LNF를 준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포스코 퓨처엠보다 조금 더 빠른 애가 LNF다. 조금 더 유망하다. 네. 라는 말씀입니다. 네. 둘 다 유망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일단 LNF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사실 2차 전지를 전체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LNF도 이제 양극재 관련된 종목이고 하이 니켈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 얼마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유럽에서 그런 얘기가 일단 있었죠. LNG를 러시아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러시아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이 LNG보다 지금 더 중요한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잖아요. 네. 2차 전지는 중국한테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또 중국한테 끌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럽 내에 중국의 2차 전지 부분을 규제하려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는 미국도 2차 전지를 중국을 규제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죠. 그래서 IRA 부분에서의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산의 비중을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테슬라도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중국에서 아무리 공급 부분이 좀 늘어나고 뭐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그 시장 안에서 중국을 배제함으로 인해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던 시장을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유럽까지도 지금 전파가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러한 의미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차트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 지금 LNF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일단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 전지는 다 실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이제 바닥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NF도 지난해 3,700억 적자였는데요. 올해도 한 3,000억 적자입니다. 단 내년에 한 300억 정도 흑자 전환할 것 같다는 분위기고 내후년에는 1,000억 좀 넘길 것 같은데라는 분위기라서 요 분위기를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역시 밸류 측면에서는 좀 PER은 내년 대비 136배, 내후년 대비 한 50배 정도 되니까 그래도 포스코 피처엠보다는 싸다. 밸류 상으로는 네.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차 전지의 어떤 내년, 내후년을 생각한다면 또 지금 주목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도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LNF와 포스코 퓨처엠 이번 주 종목 확인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상담 전화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알테오진입니다. 알테오젠이요. 네. 어제 분위기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매수가는 44만 7천 원입니다. 44만 7천 원이요. 그러면 그래도 수익은 좀 보고 계시네요. 네. 요거 어떤 게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더 들고 와도 되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 네. 들고 와면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거 목표가 더 궁금합니다. 목표가요? 알겠습니다. 요거 투자하신 지는 좀 오래되셨어요? 네. 오래되셨어요. 그러면 네. 원래 좀 길게 보고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거 맞춰서 또 전망이랑 장기적인 전망이랑 목표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알테오젠 우리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요. 이 바이오 기업의 체면을 살려는 기업이 아닌가 할 정도로 대단한 기업입니다. 50만 원 언제 가나 했던 게 결국 네. 지금 10월 말불에 50만 원을 탁 넘어서더니만 요즘 안정적으로 좀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임종혁 대표님께서 알테오전은 참 거의 뭐 알테오전 전문가다라고 부르셔도 될 것 같은데, 자, 목표가를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50만 원 위에서만 거래되다 보면은 뭐 70만 원대 진입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가 기준으로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더라도 50만 원 밑으로 이제 이탈하는 그런 짜증나는 시나리오만 현실화되지 않는다면은 멀지 않은 미래에 이제 70만 원대에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동사의 플랫폼 기술이 바로 ALT 비포인데 ALT 비포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정맥 주사 그 제형의 바이오 의약품을 피하 주사 제형 형태로 이제 바꿔주는 아주 멋진 기술이고,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딱 2개밖에 없어요. 미국의 할로자임, 그리고 한국의 알테오젠. 참 자랑스러운 네. 대단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SC 제형의 특징상 그 SC 제형은 일단 환자들이 병원에 굳이 안 가도 됩니다. 자가 투여가 가능하고 또 투여 시간도 짧습니다. 그래서 이 SC 제형을 채택하고자 하는 그 빅파마들이 진립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동사의 ALT 비퍼를 이제 도입한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머크고, 머크 하면은 이제 블록버스터 키투라도 유명하죠. 키투르다는 작년 기준 연매출 40조 이상의 블록버스터 중에 블록버스터 의약품인데, 이 키투르다 SC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 내년 정도 되면은 아마 처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전환율 한 50% 정도 가정을 한다면은 이 키투르다 SC 연매출 20조 클럽에 가입되는 시점도 언젠가 도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동돼서 동사는 수천억 대의 로얄티 수익을 수취하는, 그것도 연간 단위로 수취하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도 이제 눈앞에서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당히 이제 전도 유망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에너투 SC도 언젠가 이제 상용화 될 것 같아요. 그 시점은 먼 미래겠지만 뭐 내년 정도에 이제 에너투 SC 임상 3상 들어가고 또 때가 되면은 뭐 3년 4년 후에 시장에 출시가 되면은 에너투 SC 덕분에 또 로얄티 수익이 유의미하게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일단 장기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키투르다 SC 그리고 에너투 SC로부터 SC로 관련된 로얄티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70만 원대 진입은 뭐 시간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참조적으로 알테오젠은 우리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좀 후하게 주는 편입니다. 기본 한 63만 원에서 많게는 한 73만 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평균값이 70만 원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길게 투자를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보유해 보시는 쪽으로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전화로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호성이요. 후성이요.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5,870원에 15%요. 5,870원에 15% 정도요. 네. 그러면 매수하신 지는 한 몇 개월 정도 되셨어요? 9월 29일인가 30일 정도에 한 것 같아요. 9월 정도요. 9월 말 정도. 네. 9월 말 정도. 그래도 네, 눌림목 보고 좀 잡아봤는데. 눌림목 보고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오늘도 많이 네. 올랐죠. 네. 네, 요거 그러면 더 들고 가도 될지가 좀 궁금하시겠어요. 예,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요거 뭐 특별히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지금 위로 보면 네. 11,000원에서 이렇게 저항선에 계속 이렇게 맞아 떨어지고 그러는데 네. 거기가 좀 관점일 것 같아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분할 매도하면서 좀 네. 상황 보고 이제 나머지는 한 10%만 더 들고 갈까 생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향기가 물씬 나는데 또 전략. 아니에요. 네, 또 저희가 그러면 궁금하신 점 참고를 잘 해가지고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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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전에 2만 원 위에서 놀았던 기업인데 좀 만 원 밑으로 떨어져서. 네. 근데 최근에 어쨌든 간에 이쪽도 지금 뭐 10월 달부터 지금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만 원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인데, 자, 지금 분위기는 뭐 만 원은 곧 뚫긴 뚫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10,000원 저항받고 밀릴 때 좀 판다라고 생각을 하면
못 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LNF가 제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네네. 했는데 LNF만큼 탄력이 있는 종목이 일단 후성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건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영업이익이 좀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모습은 좀 보였지만 역시 2027년도에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리튬 배터리 핵심 전해질 관련된 회사다 보니까 2차 전지 부분이 좋아지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회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증권사에서는 한 13,000원 정도 일단 보는 것 같은데 13,000원 이상도 일단 좀 보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을 때 5,870원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이제 수익이 거의 100% 가까이 나시는 것 같은데 100% 수익 가지고 이거는 만족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드리면 가격으로 보지 마시고 이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항상 이제 주식을 이렇게 보다 보면 주식에는 주포라는 게 사실은 좀 있죠. 이게 근데 이게 뭐 형님 종목이나 이런 식의 개념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기관의 종목인지 외국인 종목인지 개인 종목인지 먼저 구분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기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이 좀 추세적으로 파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끝까지 한번 끌고 가 보시는 것도 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이제 그 올라가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랐으니까 절반을 판다 아니면 3분의 1 정도를 판다라고 하는 타이밍은 언제라도 좋은데 전체적인 물량 트는 부분은 기간의 수급이 요 밑에 보면 기간 수급이 있잖아요. 기간 수급이 꺾이지 않는 한은 그냥 계속 끌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위가 더 열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후성이라는 회사는 이 냉맥가스, 그다음 반도체 특수가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쪽도 좀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제 최근에 반도체 쪽, 2차 전지 쪽 다 같이 살아나는 분위기라서 이쪽도 좀 같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이저들이 기관이라서 기관들 움직임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왜냐하면 기관들은 목표가를 사실 한 1, 2천 원밖에 지금 안 주고 있어서 네. 근데 얘네들이 아직도 사고 있는 걸로 봤을 때 더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좀 팔자로 돌았으면 그때 좀 긴장한다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가격대보다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를 또 한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와 있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들어왔고요. 매수가가 82,900원입니다. 최근에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인데 안 그래도 너무 고점에 담은 건가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자, 이 JYP 엔터테인먼트가 요즘 흐름이 참 갑자기 네. 안 좋아졌어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매수가 근처 진입 시 일단 전략적으로 매도를 하시고 시장에서 좋아하는 종목으로 이동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뭐 지금 납폭과대 메리트가 있어서 손실을 보지 않는 선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포착이 될 것 같습니다. 동사도 V자 반등이 나올 만한 명분이 있긴 있거든요. 네. 일단 JYP 엔터는 이제 글로벌 K-팝 스타 발굴 시스템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IP 확보 역량이 상당히 뛰어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현지화 전략이 상당히 좀 잘 먹히고 있고 지역별, 그러니까 국가별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 그 노력들이 저는 인상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티스트 포트폴리오가 좀 견고한 편이고 그리고 아티스트에 대한 처우가 참 좋은가 봐요. 그래서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 모두 재계약에 성공해갖고 보통 주력 아티스트가 이제 이탈을 하면은 주가가 좀 많이 빠지게 되는데 동사는 비교적 주력 아티스트 재계약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겠고 다만 약간 아쉬운 거는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를 이을 수 있는 신규 대형 IP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육성하고 있는 그 저연차 아티스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팬덤을 확보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은 생각보다 높은 주가가 이제 주가 수준을 기록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8만 원대 전후 들어오면은 좀 차익 실험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조금 아쉽지만 매입가 정도 부근에 오면 좀 정리를 하자라는 네.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8만 원 전후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 다음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SOS랩 이번에 들어왔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12,000원입니다. 비중은 18%인데 자, 진단 부탁드려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네, 자, SOS랩 비중이 18%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적은 것도 아닙니다. 네. 자, 매입가가 12,000원이래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시장 안에서 좀 소외
되는 종목이라서 조금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싶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 안에서 이건 로봇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핫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가 종목을 선택할 때 많은 주린이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로봇이 이번에 로보티즈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이제 대장주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강하게 갔으니까 다른 로봇주들 중에서 안 간 애들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종목에 접근하시는 경우도 좀 많은데 그렇게 접근을 했다가 그냥 소외를 당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자친구하고 잘 지내고 싶으면 여자친구한테 잘해줘야 되냐 아니면은 여자친구한테 못해주고 엄마한테만 잘해줘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자친구한테 직접 잘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가는 종목들의 테마 모든 요즘은 이제 희한한 게 그 종목 안에서 가는 종목이 있으면 그 옆에 같은 테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못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만 일단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이건 차트로 그냥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고점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12,500원이 이제는 거의 뭐 저항 부분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2,500원까지 주가가 한 번 더 오를 수는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때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한번 옮겨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장 대비 좀 강하냐, 어떠냐 이렇게 봤을 때, 좀 뭔가 시장 대비 별로다 하는 것들이 보면 조금 매력이 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는 좀 적당하게 좀 교체 매매 한번 해보는 것도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섹터 안에서도 종목 선정이 좀 중요하겠다. 다시 한번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기아요. 기아요. 11만 8,300원요. 11만 8,300원이요. 10%요. 10% 비중이시고요. 요거 매수는 언제쯤 하셨어요? 이게 저 매수가 내 날짜를 찾아보니까는 11월 3일 날 했는 것 같아요. 11월 3일이요. 예. 기아를 특별히 또 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버님? 내 담당이 이제 내가 주식을 몰래 가지고 나이는 많고 80 넘었어요. 몰래 가지고 담당한테 물어보니 올게 배당이 그렇게 많대요. 배당이요. 많다 그래가지고 배당 보고 이제 연말 때가 샀고 그래요. 배당을 보시고 조금 연말이고 하니까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초보자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또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시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의견 한번 들어보고요. 요거 조금 뭐 길게도 보실 의향 있으신 종목이에요? 예, 아주 내년까지도 봐도 돼요. 내년 3월까지 봐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장기적인 전망도 같이 한번 봐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매입 가격이 오늘 현재가랑 비슷해서 저는 오늘 사셨나 하고 봤더니만 11월 초에 자 사자마자 살짝 물렸다가 지금 다시 본전이 오신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난 좀 길게 보유해도 돼. 굉장히 좀 여유 있으신 상태고요. 또 배당 보고 사셨다는 거 보니까 뭐 단기 시세를 보고 사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기아 어떻습니까? 기아는 일단 올해는 작년보다 역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전년 대비 20%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올해 실적을 바닥으로 내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고배당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고 현재가 기준으로 5% 이상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요. 또 동사가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을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주주환원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평가가 된다면은 주가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동사가 지금 현재가가 12만 원 살짝 안 되잖아요. 12만 8천 원대인데 12만 8천 원인데 제가 볼 때는 15만 원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한 내년 정도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 상반기 목표가 15만 원 전후로 이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적인 부분이 또 나온다면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15만 원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상담 기아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